왜 자꾸 짜증나지? 두근두근 민규가 온다. 네 생각은 어때? 아빠가 주영이 언니에게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영이는 아빠와 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저녁 밥상 위에 놓인 제 몫의 생선과 언니의 생선을 비교해 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가만히 눈여겨보면 언니 생선이 더 통통하니 살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언니가 나보다 나이는 11살이나 많지만 나만큼 생선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먹어야지. 다영이가 자기 생선을 언니의 생선과 맞바꾸려고 집어들 때였어요. 빵집 아들? 다영이랑 같은 반이라는 애? 언니 말이, 그중에서도 빵집 아들이라는 말이 다영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순간 생선 따위는 다영이 관심 밖으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김민규가 왜? 다영이가 끼어들어 물었어요. 언니 말에 대답하려던 아빠가 다영이 말에 먼저 대답해 주었어요. 민규가 이번 방학 때 만화를 꼭 배우고 싶다는데 아빠가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다영이네 집은 미술학원을 해요. 엄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아빠는 고등학생에게 만화를 가르쳐요. 엄마가 아빠 말을 이어갔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학원이 방학 때 특강이 많잖니. 초등 만화반을 따로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영이가 방학 동안 집에서 하루 1시간씩 민규를 가르치면 어떨까 하고, 민규 엄마는 좋다고 하고, 엄마 말이 끝나기 전에 다영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나도 좋아! 정말 좋아! 다영이는 신이 났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민규와 짝이 되지 못해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 날마다 집에서 민규를 만날 수 있다니요.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언니는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다영이를 바라보았어요. 네 의견은 필요 없거든? 네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알아. 다영이는 평소대로 대뜸 말대꾸했다가 곧바로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었어요. 당연히 만화를 전공하는 언니가 가르쳐야지. 언니,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잖아. 만화 가르치는 거 딱 좋다. 안 그래?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다영이 말에 맞장구 치느라 끄덕인 게 아니에요. 다영이가 왜 이렇게 언니를 칭찬하며 열심히 부추기는지 빤히 알겠다는 뜻으로 끄덕인 거예요. 언니는 짓궂게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다영, 너 김민규 좋아하는구나? 정말 그런가 보네. 엄마, 아빠도 웃었어요. 다영이는 얼굴이 빨개지는 바람에 아니라고 잡아떼지 못했어요. 그 대신 언니를 다그쳤어요.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언니는 내키지 않는 듯이 말했어요. 아, 만화 가르치는 건 좋은데 민규 성격이 까다로워 보여서 잘 따라올지 모르겠네. 민규는 볼 때마다 얼굴을 요렇게 찡그리고 있더라. 언니는 이마에 주름을 잔뜩 만들면서 민규 표정을 흉내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다영이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웃음을 삼키고 민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민규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찡그리는 거 한 번도 못 봤는걸? 언니는 다영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 해보였어요. 그러자 엄마가 언니에게 말했어요. 민규는 뭐든 정말 열심히 한대. 학원도 5군데나 다닌다는데
민규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거라고 민규 엄마가 자랑하더라. 한번 가르쳐 봐. 네가 배울 점도 있을 거야. 언니! 다영이는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아양을 떨었어요. 언니는 다영이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말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지? 와! 다영이는 정말 기뻤어요. 너희는 모를 거야.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모둠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아까부터 자꾸 웃네? 같은 모둠인 지원이가 다영이에게 물었어요. 방학하면 김민규가 날마다 우리 집에 올 거다. 다영이는 이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지원이에게 말하면 은주와 혜수도 알게 될 게 뻔했거든요. 다영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난번 짝 바꾸는 날에 다영이는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민규와 짝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짝이 되기는커녕 같은 모둠도 되지 못했어요. 은주가 민규 짝이 되고 혜수는 민규와 같은 모둠이 되었죠. 다영이가 속상해하는데도 은주와 혜수는 하하호호 아하하하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그때 느낀 서운함이 아직까지 남아서 은주와 혜수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영이가 지원이에게 너만 알고 있으라며 알려줄까 망설이는데 은주와 혜수가 다영이네 모둠에 와서 기웃거렸어요. 너네 모둠은 벌써 다 했어? 다영이가 물었어요. 응, 거의 끝나가. 조금만 더 하면 돼. 은주와 혜수가 잇따라 대답했어요. 그런데 둘 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영이는 은주와 혜수 목소리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거의 다 했다는 말만 부러울 뿐이었죠. 좋겠다.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 다영이의 말에 지원이도 구시렁거렸어요. 쟤네 모둠은 김민규 혼자 다 했을 텐데 뭐. 나도 김민규네 모둠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별표 받을 수 있잖아. 그거 별로 좋지 않아. 재미없어. 은주는 시무룩하게 말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원이 너는 우리 마음 모를 거야. 혜수도 은주를 따라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둘이 나란히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자기 모둠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알지. 상준이는 은주와 혜수 뒷모습을 보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뭔데? 쟤들이 왜 저러는 건데? 지원이가 묻자 상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보나마나 쟤네들 민규한테 엄청 구박받았을 거야. 김민규 짜증 대장이잖아.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혼자 다 하고. 그리고선 자기 혼자 해서 힘들다고 엄청 짜증낸다? 작년에 마을신문 만들 때 내가 김민규랑 같은 모둠 해봤잖아. 내가 쓴 글씨 삐뚤빼뚤하다고. 나 때문에 신문 망쳤다고. 얼마나 짜증을 냈는데. 상준이 말에 다영이는 뜨끔했어요. 김민규가 짜증 대장이라고? 그럼 언니가 본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난 왜 그동안 못 봤지? 다영이는 민규네 모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규는 머리를 숙이고 무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영이는 상준이에게 민규가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냐고 물어보려다가 상준이 글씨를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상준이 글씨는 정말 삐뚤빼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다영이는 민규가 왜 짜증을 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민규는 글씨도 또박또박 예쁘게 잘 쓰거든요. 다영이는 마음속으로 혀를 찼어요.
에휴,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그럼 그렇지. 민규가 괜히 짜증냈겠어? 다영이는 오히려 민규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 집에 오면 잘해줘야지. 그 생각만으로도 다영이는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희죽희죽 웃음이 자꾸 새어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래? 민규가 만화 배우러 온 첫날,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거실에 펴놓은 널찍한 상 앞에 앉은 민규는 어느 때보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다영이가 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을 때도 민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너도 같이 하는 거야? 응, 우리 엄마가 같이 하랬어. 다영이 대답에 이어 언니가 민규한테 물었어요. 너네 엄마한테도 말씀드렸다던데 못 들었어? 네, 근데 상관은 없어요. 저는 좋아요. 민규 말을 들은 다영이는 마음이 붕 떠날아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언니는 관절 인형을 만든다며 사람 몸을 그린 도화지를 나눠주고 가위로 오리라고 했어요. 머리, 몸통, 팔, 다리를 각각 오린 뒤에 연결해서 다양한 몸동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었어요. 민규는 선을 따라 열심히 가위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다영이가 가위질하는 걸 흘끔 곁눈질해 보았어요. 다영이는 어른처럼 매끄럽게 잘 오리고 있었어요. 민규는 자기가 쓰던 가위와 도화지를 번갈아 살펴보았어요. 아무래도 다영이 가위가 더 좋아 보였어요. 민규 가위가 지나간 자리는 도화지가 씹혀 눌리고 울퉁불퉁 했거든요. 누나, 이 가위 잘 안 들어요. 민규가 쓰던 가위를 언니에게 내밀었어요. 그래? 그럼 이거 써. 다영이는 자기 가위를 얼른 민규의 것과 바꿔 주었어요. 그런데 바꾼 가위도 잘 오려지지 않았어요. 민규는 다영이가 가위질하는 걸 다시 바라보았어요. 다영이는 민규가 쓰던 가위로도 매끄럽게 잘 오리고 있었어요. 민규는 다영이만큼 깔끔하게 오려지지 않자 가위질하기가 싫어졌어요. 만화 안 그려요? 민규는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그려야지. 만화에서 중요한 게 사람 몸이거든.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 공부해 보려는 거야. 몸 동작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만화 그릴 거야. 언니가 자상하게 설명해 주자 민규는 마지못해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어요. 가위가 움직일 때마다 민규 입에서 짜증이 섞인 한숨이 푹푹 새어나왔어요. 왜? 뭐가 이상해? 언니는 민규가 가위질하는 걸 지켜보며 말했어요. 도화지가 좀 두꺼워서 자르기 힘들지? 그래도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다 오리고 나면 내가 좀 다듬어 줄 테니까 잘 오리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제야 다영이는 민규가 짜증 내는 이유를 눈치챘어요. 나는 만들고 노는 거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가위질 많이 해봤어. 다영이는 민규의 짜증을 달래려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민규는 다영이 말에 더욱 짜증이 나서 톡 쏘아붙였어요. 누가 뭐래? 그러고는 입을 앙 다물고 가위질에 열중했어요. 다영이는 안 보는 척하면서 민규가 가위질하는 모습을 슬쩍슬쩍 엿보았어요. 민규가 다 오리고 가위를 내려놓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휴 한숨이 나오고 긴장이 풀렸어요. 가위질을 끝내고 여러 동작을 만들어 볼 때도 민규는 무척 열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툴툴거렸어요. 다영이가 이런저런 말을 붙여보아도 마지못한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다영이는 눈치가 보여 더 이상 말을 못 붙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규가 돌아가자 언니는 거실 바닥에 벌렁 드러누우며 소리쳤어요.
으아, 1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다영이도 언니 옆에 똑같이 드러 누웠어요. 응, 정말 길었어. 처음이라 그렇겠지. 잘했어, 잘했어, 이주영. 언니는 스스로 칭찬하며 짝짝짝 손뼉을 쳤어요. 언니, 진짜 선생님 같았어. 다영이는 진심으로 언니를 응원해 주었어요. 다음부터는 민규가 짜증내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짜증도 없나 봐. 다영이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규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영이네 현관문에 들어설 때부터 얼굴을 어찌나 찡그리고 있던지 이마에 나 짜증, 건들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민규가 짜증을 내는 만큼 다영이와 언니는 힘들었어요. 다영이는 은주와 혜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준이가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옆에서 짜증내는 걸 보는 것도 힘든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정말 속상할 거야. 다영이는 되도록이면 민규에게 잔소리 들을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재미있는 만화 그리기도 심드렁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 짜증쟁이 김민규. 수업을 마치고 민규가 집을 나서자마자 언니는 못 쓰게 된 종이를 두 손으로 꽉꽉 눌러 둥글게 뭉쳤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 언니는 씩씩대며 이 종이 저 종이 마구 구겨 종이 뭉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거실 벽에 차례로 집어 던졌어요. 다영이는 어려서부터 언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봤지만 언니가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언니는 여지껏 화가 나도 말로만 뭐라고 했거든요. 언니가 던진 종이 뭉치는 거실 벽에 부딪히고 떨어져서 여기저기 뒹굴었어요. 너도 민규가 이렇게 심한 짜증쟁이인 줄 몰랐지? 언니는 종이 뭉치를 주워 다시 던지며 물었어요. 다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보일 듯 말 듯 살짝 끄덕였어요. 언니는 종이 뭉치를 던지느라 다영이의 고갯짓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그쳐 묻지 않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몰랐겠지. 알고 좋아했을 리가 있겠어. 이번에도 다영이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하루 전만 됐어도 언니가 이 말을 걸고 넘어지면 민규는 짜증쟁이가 아니라고 민규 편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영이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수업하는 언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민규는 그림을 그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며 자기가 그린 그림을 연필로 박박 그어 망가뜨렸어요. 종이가 찢어지고 나서야 멈췄죠. 그때도 언니는 입을 꾹 다물고 바라만 모았어요. 언니, 아까 민규가 성질 부렸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그렇게 했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민규한테는 잘 참더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다. 아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말이 맞아. 내 친구들은 초등학생이랑 놀아주고 돈 버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부럽다고 난린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아휴. 언니, 짜증도 없나? 민규가 짜증내면 나도 덩달아 짜증이 나려고 해. 진짜 없나 봐. 나도 막 짜증이 나. 언니는 다영이 말에 맞장구 쳤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 벽으로 가서 물구나무를 샀어요. 그런 몹쓸병은 절대 전염되면 안 돼. 내 성질 나빠지면 나만 손해잖아. 이다영, 너도 물구나무 서봐.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맑아져. 다영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거꾸로 서 있는 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언니는 물구나무를 서고 난 뒤에도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휴, 조그만 녀석이 짜증내는 걸 1시간 내내 받아줬더니
속에서 열불이 나네. 그러고는 에어컨을 세기를 높였어요. 찬바람이 쌩쌩 나왔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집에 들어서며 버럭 화를 냈어요. 에어컨은 있는 대로 세게 틀어놓고 민기와 공부한 책상은 엉망인 채로 널브러져 있고 종이 뭉치는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언니와 다영이는 아무렇게나 쓰러져 넋 빠진 사람들처럼 앉아 있었고요. 마치 태풍이 불고 지나간 자리 같았죠. 공부 끝났으면 정리해놔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에어컨은 왜 이렇게 세게 틀어놨어? 전기를 아끼려고 학원에서도 세게 틀지 못하는데. 엄마는 리모컨으로 에어컨 세기를 줄이며 나무랐어요. 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어요. 엄마, 나 김민규 가르치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그제야 엄마는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말했어요. 그러게 옛말에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 하도 속을 썩어서 개도 못 먹을 정도라는 거야. 남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이제 알겠니? 엄마 말에 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설마 민규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는 게 있을 거라던 게 그거였어? 난 예전부터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알아, 알아. 그런 거 아니까 목소리 높이지 마. 엄마도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지친다. 그래도 민기는 말귀도 잘 알아듣고 재주도 있잖아. 민기 엄마가 칭찬 많이 하던데. 엄마는 예민해진 언니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곧잘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칭찬해도 그때뿐이고 금방 짜증만 내. 저런, 민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네. 그러니 짜증을 많이 내겠지. 엄마는 민규를 이해해 보려 했지만 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걔가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서 시작한 거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는데 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왜 얼굴 팍 찡그리고 코긴 팍팍 내뿜냐고. 앞으로 또 그러면 참지 않을 거야. 언니는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힘을 주었어요.